그다음에 이제 피렌체는 뭐 뭐라 해도 르네상스가 꽃피는 곳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철탑이 이제 첨탑이 종탑이에요. 조토의 종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지붕에 이 피렌체 대성당이 옆에 있는 종탑이거든요. 저기 끝까지 올라가십시오. 거기 가면 이제 피렌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고 뭐 다비드상 이건 뭐 잊을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것을 이제 르네상스의 맛을 보시고요. 저는 이곳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피렌체 하면 물론 이제 바퀴오 다리라고 저 다리 자체가 저희가 다 보석상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보석을 사러 저 다리를 가던데 저는 보석이 아니라 저 다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한 3층 정도로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다리고요. 유명한 다리죠. 바퀴오 다리 하면은 그 다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전경을 피렌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켈란젤로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피렌체 남쪽에 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석양의 지는 모습과 낮의 전체 피렌체 대성당을 비롯한 정말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미켈란젤로 언덕이거든요. 그곳을 제가 한번 갔던 낮의 사진하고 석양 무렵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전에 저희들이 갔던 그 피렌체의 모습이거든요. 저 아름다운 대성당과 조토의 종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피렌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 언덕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꼭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석양 해질 무렵에 제가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흐려가지고 해를 다 찍을 수는 없었는데 그 여명에서 비치는 피렌체의 모습,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이 뭐 사진이라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이 눈으로 가서 보시면 감동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이 밑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위로 찍었지만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언덕 위에 올라와서 석양을 이렇게 즐기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문화 탐험도 좋지만 이런 아름다운 전경에서 이렇게 그 연인들 아니면 부부간에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이게 여행의 참맛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여러분이 꼭 찾아서 뭐 르네상스도 좋지만 이러한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즐기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사의 사탑. 여러분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5.5도 기울인 걸 세워놓고 왔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서 있죠? 똑바로 서 있어요. 다 이제 이런 사진을 찍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곳인데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 이상은요. 밑에 이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근데 각도를 잘 잡아서 찍으면 이렇게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온 거는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여기를 거쳐서 이제 제가 이 집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이름을 제가 호명할 수가 없어서 아메글리아라고 그 피사의 사탑 가기 전에 이러한 강변에 정말 아름다운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글리아를 제가 찾아서 이 동네에서 자고 싶다 했는데 여기 B&B 숙소의 주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이탈리아 여자분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찍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 이제 그 혼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그 강가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있는 집을 지어놓고 요트를 한 척 가지고 즐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집이 아름답고 또 친절하셔가지고 한국을 좋아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바로 저희들은 뭐 B&B 숙소가 아니라 그냥 한 집 식구처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아침에 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이제 아메글리아라는 그런 동네 그 해안가 바로 강가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B&B 숙소를 얻으면은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들은 여행 가면 이제 항상 자그마한 우리 한국 전통 양식을 가진 선물을 꼭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물 미리 드립니다. 만나자마자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채 하나 해봐야 한 2만 원도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당신도 저희들한테 이제 선물 하나 나중에 갈 때 주시던데 이런 선물이 서로 간에 그 마음을 트이게 하는데 아주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도 착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고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이제 다정한 부부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아예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고 뭐 그 다음날 이게 요트를 태워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바빠가지고 요트 못 타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을 더 여유를 가지고 갔더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서로 인사하고 저희 패친이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뭐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로마는 뭐 한 일주일 있어도 다 못 보고 온 사람이 많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제가 다녀왔다는 흔적만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제가 구태여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 시국도 이제 로마 안에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꼭 보시지만 되게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성 베드로 성당. 저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 피에타상을 봤다는 거. 어마어마한 대성당에 수많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림과 조각들이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바티칸 시국에 있는 이 작품이나 그림만 팔아도 이탈리아를 살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교황의 위세라든가 그 부가 어마어마했던 곳이 바로 바티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피에타상 하나, 이 죽어가는 예수의 그 시체를 마리아가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작품 하나 보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그 역사와 문화와 종교가 숨어 있는 바티칸 시국 꼭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시면 저는 이제 자동차 여행을 했지만 로마는 절대 자동차 시내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숙달되지 않으면은 식은땀이 나서 하지를 못해요. 보통 아마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은 10m도 못 나갈 거예요. 도로가 좁은데 전부 도로가 또 돌로 깔아져 있거든요. 더덜더덜더덜 거린 데다가 자동차는 양쪽에 파킹돼 있는데 자전거도 지나가지 사람도 지나가지 건널목이 따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교차를 또 기가 막히게, 도로는 좁아요. 큰 차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 같은 데는 자동차를 반드시 그 외곽 지하철역 있는 주변에 숙소를 얻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외곽에 남쪽에 있는 외곽에 지하철역에다 숙소를 얻고 거기다 차를 파킹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 못지않게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고요. 우리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일권을 끊어서 이렇게 가면은 싸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3일권을 끊어가지고 바티칸 시국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이런 그 역에 가면 자동 판매가 다 있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유로로 해서 이런 지하철 표를 끊어서 다니면은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정말 좀 감동스러운 그런 곳이라고 할까요? 폼페이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폼페이 하면 이제 역사적으로나 그 화산재가 베스비오 산이 터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화산재에 잠긴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대도시였더라고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럼 이 당시에 정말 이 거대한 도시를 지을 수 있는 나라, 로마 제국 이전에 생긴 거거든요. 여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화산재에 묻혀서 그대로 석고가 되어버린 이런 사체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 화산재를 맞이한 사람들, 누워서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약간 임산부의 사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 좀 불룩 나오고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죽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냥 그대로 화산재에 석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시체가 계속 널려 있어요, 방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형 극장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콜로세움보다도 훨씬 40-50년 전에 지어진 최초의 콜로세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형 극장이 있었던 그런 대도시였는데 저희들은 정말 한나절이면 보겠지 하고 갔다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소렌토로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이게 한 이틀 정도 봐도 부족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신다면 폼페이를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폴리를 안 보더라도 폼페이는 가십시오. 너무나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그 도로 사이에 마차가 다녔는데 그 마차 사이 옆으로 배수로가 다 있어요. 배수로가 아니라 상수도 시설이죠. 수돗물이 지나도록 전부 배수관을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또 샘이 있었고 그러한 걸 보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그거 일체 제가 다 지금 여기다 실을 수 없어서 생략했습니다만은 정말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폼페이를 꼭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뭐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이탈리아 하면 북부는 대부분 잘 살아요. 로마 이북은 다 잘 삽니다. 근데 이 남부는 뭐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안가에 뭐 어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특히 이 남쪽 중에서도 이 소렌토 지역, 나폴리 지역은 카프리 섬 유명하시잖아요. 그 영화 대부에서 나왔던 마피아들이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해서 마피아들이나 뭐 시칠리 섬도 연쪽에 있지만 마피아들이 흥행을 하는 동네여가지고 나폴리는 이미 3대 미항이 아니에요. 제가 그 로마에서 이제 그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민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다음에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폴리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폴리를 왜 가냐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교민들은 나폴리를 안 간대요. 왜? 그랬더니 거기는 범죄의 소굴이고 그 뭐 마피아들도 있고 뭐 너무 지저분하고 언제 그 소매치기를 당할지도 모른다. 거기 볼 것도 없다. 왜 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저희들이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 나폴리가 3대 미항이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가겠다 그랬더니 위험하다고, 만약에 예약이 돼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밤만 자고 그냥 뭐 딱 한두 군데 들렸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갔더니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요. 3대 미항이라기보다는 정말 여행하기 좀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도 잘 하지 않으면 유창도 깨버리고 뭐 가져갈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도 꼭 공용 주차장 아니면 호텔 안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로 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소렌토를 중심으로 한 포지타노, 아말피, 살레르노를 지나가는 이 도로, 정말 해안가로 대관령 고개를 해안가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세계인들이 이곳을 다 찾아오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고 세계 7대 비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폭이 좁은 데다가 꾸불꾸불하고 산악 지형 해안가를 가기 때문에 가끔 거기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고도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에 뭐 숙소나 모든 집들 뭐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꼭 예약을 하고 그 어디에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파킹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막히고 좁기 때문에 소렌토에서 보트나 유람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라가지고 다 끝나고야 알았는데, 만약에 다음에 간다면 도로를 통해서도 한번 가지만 이 배를 타고 이 바다에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는 그런 여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프리 섬 여행도 소렌토에서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카프리에 다녀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안 되신 분들은 살레르노, 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맨 우측에 있잖아요. 그 살레르노가 이제 이 도로의 시작점인데 거기에서 기차가 아말피까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차 여행으로 아말피까지 오셔서 그 다음에 뭐 트레킹을 하든지 뭐 보트를 타든지 이렇게 여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가 좀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소렌토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해안 도시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곳마다 사진기를 갖다 대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포지타노와 아말피인데 제가 지금 사진 기술이 좀 부족했지만 이렇게 해안 절벽 바위 위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도시가 이게 전부 대부분 한 70-80%는 호텔이나 숙소고요. 현지인들 사는 동네도 있지만은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텔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싼 편인데 뭐 한 이틀 정도 묵을 만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을 꼭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또 호텔에 이렇게 묵어서 쉬어가는 그런 곳을 잡아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아말피 해안을 제가 지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도로들이에요. 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 가에다 댄 데다가 차들도 다 조그만 차들이고 중앙선도 없을 만큼 좁은 차선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보는 바다의 이 풍경은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런 관광버스, 대형 버스가 또 옆으로 쉥쉥 지나가요. 그래서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주차도 걱정해야 되고 볼거리는 많은데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운전하다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숙소 한 곳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숙소를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팁이거든요.
소렌토의 그 바닷가에 아드리아해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런 호텔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 바로 절벽 위에 있는 호텔입니다. 4층 건물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는 우연히 인연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동상이 이제 그 성인입니다. 이탈리아의 돈보스코라는 성인이신데, 이분이 살레시오 회라는 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불우한 이웃도 돕고 신부나 수녀를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학교 기관인데, 거기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관계가 있어서 이곳을 누구의 이제 소개를 받고 갔는데요. 이 호텔 안에, 이 4층 건물 안에 절벽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절벽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절벽 그 호텔 안에 수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원이 이 지역의 불우한 아동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 호텔 안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이 호텔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게 이제 멀리 그 포페이 도시 베수비오 화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삼각형으로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맨 오른쪽 그거는 이제 소렌토 그 만이고요. 저 뒤로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삼각형의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거대한 화산이죠. 그걸 내다볼 수 있고, 여기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 레스토랑이거든요. 이 바로 외곽에 바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곳이, 이곳에 한번 된다면 여러분 이곳에 한번 좀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평소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그만큼 주고 있을 만한 숙소이면서도 뭐 어차피 또 기부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래서 살레시오회라는 거를 이 돈보스코 성인이 만드셨는데, 우리나라 신부님 중에 대부분이 살레시오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신부님이 되거나 양성될 때도 살레시오에 가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찾아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